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제가 그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원래는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온라인이니까 그 작동 방법을 워낙 잘 몰라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멍청한 거가 아니고요. 물론 기계치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 사무실에 가고 학부모들은 각 가정에서 듣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강의 주제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인데, 중학교 3학년들인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 더불어 배움이라고 하는 무슨 NGO 단체에서 주관으로 하고 이제 학교 어떤 특정 중학교가 학부모들 대상인 겁니다. 근데 강의를 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밑에 댓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 2시간을 거의 채워서 이제 강의를 종료를 했는데 1시간째 끝나고 나서 뭐 굉장히 폭발적인 어쨌든 그분의 말을 빌리면 더불어 배움의 그 책임자 그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폭발적인 반응으로 뭐 정말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들도 많이 듣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지 알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또 3학년 부장도 있고 또 각 반 담임들도 우리 반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뭐를 하겠다 해서 앞으로 쭉 선생님들도 쓰시고 뭐 그렇게 했던 정말 유쾌한 강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정확히 그 어떤 문제가 고등학교부터 발생이 되는지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가 무너지는 게 어떤 이유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거에 이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죠. 물론 뭐 늘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단 관심을 갖죠. 뭐 대학 아무나 뭐 아무데나 가면 어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가면 어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대를 간다거나 또는 뭐 그죠? 의대라도 아무데나 가면 어때? 뭐 의사면 되는 거죠. 그쵸? 뭐 치대, 뭐 어느 대학이든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목표가 물론 서울대 의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사가 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 안에서 해결이 되면 되는 거죠. 아무 데나 가면 어때? 된 사람이 되어야지.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병원 망해간 사람 무진장 많다. 실제로도 많고요. 서울대 치대 나와서 뭐 그 동기는 전체가 다 망했다고 라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도대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도대체 왜 망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원광대 치대한테 다 져서 망했다. 그 동네에도 치과가 여럿 있지만 그 치과에 한 군데는 서울대 치대 나왔고 한 군데는 원광대 치대를 나왔지만 원광대 치대 이 경쟁이 원광대 치대한테 밀린 거죠. 왜 밀렸겠어요? 처음에는 서울대 치대라고 해서 서울대니까 잘 보겠자고 갔어요. 갔더니 인간이 덜 됐네. 지 잘난 맛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옆에 치과 가니까 친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싹싹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어쨌든 매우 세심하게 돌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래서 이제 서울대 치대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아무 과나 아무 대학이나 막 가라 이런 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진학과 관련한 얘기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대학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그 자세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학습 얘기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네. 왜 넘어왔는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대학이나 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냉정히 따지면 동기부여인 거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따야 되는 거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역량과 같습니다. 그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적 사고력 얘기하고 고정관념 파괴 얘기하고 분리력, 분석력, 추측, 추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커피숍 하면서도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연구할 때도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만 서울대는 그러면 예전에는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안 뽑았잖아요. 그냥 성적으로만 뽑은 거 아니에요. 성적으로만 뽑았으니까 아까처럼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성적인데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성적으로 쭉 뽑았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암기를 잘했느냐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해를 했든 어찌됐건 수학 문제 잘 푼 사람을 순서대로 뽑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그죠? 좀 덜 맞은 사람 연대 가고 그 좀 덜 맞은 학생 뭐 이게 밑으로 갔어요. 고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뽑아봤더니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대 중퇴한 애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아니 별것도 아닌 사람이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중퇴한 애들이 뭔 이렇게 다 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여 살릴 만한 수많은 수백만의 그죠? 직원들이 있고 수백만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잡스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자고 해서 이제 한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 어찌됐건 지금 40%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도 내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40%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했다 그래서 뭐 정말 이 정부가 무너져야 된다는 등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역량을 길러야 되고 뭐 또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지금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학생부 교과로 선발 인원이 되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줄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줄은 건 분명히 많이 줄긴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없어진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학생부 교과이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수능이든 각각의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최상위가 동기부여고 그 다음에 SR 학습법이고 그 다음에 코넬대 노트필기법이고 요거 하면서 수학은 복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복습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뭐죠? 완전하게 개념을 잡고 이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제 이런 류의 강의였는데, 물론 이제 독서의 힘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정말 교과서를 반복해서 봐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부모 이번 기회에, 이번이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제. 그죠? 아마 아무리 늦어도 오늘까지가 시험인 학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학하는 아이들은 어제까지 이제 시험이 끝났겠네요. 어찌됐건 이번 방학에는 뭐 고3의 경우라면 이제 그 학생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 때문에 꼭 보고서 쓰는 활동을 꼭 해라. 다만 보고서 쓰는 활동도 간단하게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화가 된 그런 보고서의 제목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봐서 보고서를 써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또 지금 이제 고3의 경우에는 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 이 방학 동안에 수능 최저의 기본 틀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이제 그 뭐죠? 어쨌든 그거는 내가 고3들의 공부 방법은 또 따로 얘기한다고 하고, 일단 이제 오늘은 어쨌든 동기부여 방법이 제일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입시를 학생들이 대학교 입시에 대한 내용을 알긴 아는데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나는 어떤 전형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2학년과 1학년이라면 지금 나는 어떤 전형이어야 라고 한다고 하면 뭐 1학년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지금 원래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고, 2학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논술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2학년일 경우라면 내가 논술로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러려니까 입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전의 논술과는 달라서 이제는 그 모의고사 성적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하지만 내 학교 성적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모의고사만큼은 성적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논술로 준비해도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신 등급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또 틀린 거예요. 또는 어떤 학생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제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 각기 그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서 어찌됐건 제가 얘기했던 동기부여를 잘해서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동기부여만큼은 꼭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입시를 정확히 알고 있게 해야 한다. 입시를. 그러니까 입시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동기부여도 되지만 입시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욕구가 생겨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 역시 내가 공부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곳이 인서울 대학에도 있네? 또는 수도권 대학에도 이렇게 있었네? 이것만 정확히 알면 내가 수포자였다 한들 좋아, 나 그냥 영어든 뭐 국어든 사회탐구든 과학이든 나 그 정도는 할 거야 라든지, 어찌됐건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학생부 교과에서 나오는 거죠.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죠. 학생부 종합은 안 찍었구나. 늘상 하는 얘기니까. 논술에 대해서 찍어 놓은 거 있죠. 그 영상을 보고 논술은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의 모든 과에 있는 것은 이제 의예과, 모든 대학에 있는 게 의예과죠.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거의 웬만한 대학 다 있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이든 논술이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예과,
그 다음에 간호학과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죠. 그렇지만 너무 턱없이 낮으니까 너무 턱없이 낮으면 혹시 간호학과 시험에도 떨어질까봐 어찌됐건 수능 최저를 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간호학과의 합격률이 한 95%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맘 잡고 공부하면 웬만한 학생 다 합격합니다. 그것도 영어 시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간호학과 갔다면 뭐 열심히 책 읽으면 어찌됐건 열심히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간호학과 전공과 관련한 그 책 읽으면 웬만하면 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찌됐건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내신 공부는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뚜렷한 좌표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렇게 해야만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번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능동적인 학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필요한 거죠. 이러려니까 어떤 성취를 했을 때도 그 성취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한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대해서 한 뭐 10분이나 5분 정도 나에게 뭐 그게 뭐 15분이어도 좋고 20분이어도 좋은데 어찌됐건 그것에 대해서 그 책을 읽었으면 나에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고 엄마나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부르타죠. 그러니까 아이가 강의하는 거고 엄마 아빠는 학생이 되는 거죠. 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 이건 왜 그래? 이럴 때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아이는 막 머릿속에서 자기 지식으로 막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짜냅니다. 이건 이런 거니까 이런 건데? 그리고 이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문이 풀려가면서 꼬리에 뿌는 하브루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은 학생이 되는 거고 엄마 아빠는 이제 학생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이가. 여태까지 늘상 엄마 아빠는 나에게 배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배움의 대상.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고 이런 것들의 반복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아이가 이제 부쩍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몇 번 하면 아이가 말을 할 때도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이제 논리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그 아이 특성에 맞게 내지는 특성에 맞게는 특성은 조금 더 더해져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매우 똑똑한 말들이 오갈 때 애가 굉장히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을 성취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취감의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의 질문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부터 책을 읽을 때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책을 읽을 때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방향성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책을 읽을 때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어가면서 예상 질문을 하게 되죠. 분명히 질문 이런 거 하게 될 거야. 요거는 내가 꼭 메모해놨다가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학생은 성장할 것이고 내 아이도 정말 남의 아이처럼 굉장히 똘똘해 보이는, 뭐 남의 아이들이 다 똘똘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정말로 똘똘한 학생들 가끔 보면 TV에 나와서 매우 조리 있게, 학생들은 사실 별로 본 적은 없지만 어찌됐건 조리 있게 토론대회 가면 가끔 괜찮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처럼 조리 있게 설명해 가고 그런 역량을 길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부심이 있게 될 때 이제 이제 학교에 가서도 그런 리더십이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어찌됐건 제가 그젠가 강의를 갖고 그 강의에서 이러이러한 했고 근데 그때 강의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오늘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데 이제 방학이 있는 거죠. 방학이 있는데 그 방학에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은 동기부여와 SR 학습법 뭐뭐가 그다음에 코넬대 노트 필기법을 정확히 아는 것, 입시를 정확히 알게 하는 것, 그다음에 독서를 했다면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줄 것. 요거까지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버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